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선택한 주식 정말 돈 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회사가 진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거기서 어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전문가가 조언을 해서 주든 내가 어떤 주식을 고르든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의 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진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인지 아는 방법은, 아는 기준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투자 전문가처럼 많이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종목을 고르든 또 누군가의 종목을 추천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빚 얼마나 되는지. 빚이 많은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파산, 부도나잖아요. 부도나면 내 돈 다 날아가잖아요. 상장 법인 중에서 1년에 몇 수십 개씩 상장 폐지 결정이 납니다. 상장 폐지되면 내 돈 다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빚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빚이 얼마 되는지. 보통 빚을 구분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그 비율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자본 대비 부채가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150% 이하인 것만 저는 선택합니다. 150% 이하. 150%가 넘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재수 없으면은 그 종목 많이 부도나 버리면 나는 내 돈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 100% 이상인 거. 이자 보상 비율은 예를 들어서 이자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100% 이상 되는 게 좋겠죠. 100% 이상. 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100을 그냥 1 배율, 한 배냐 두 배냐 했을 때는 100%는 1배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비율로 표현할 때는 100%라고, 10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배율로 표현한다. 이자보상 배율이라고 표현할 때는 1 이상인 거. 이런 종목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런 회사가 안전성 있는 주식이죠. 주식을 할 때는 최소한 부도나지 않을 회사를 선택해야 되죠.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돈 잘 버는지 알아봐야겠죠. 돈 잘 버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영업이익이 나는지,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인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종목,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인 종목. 다시 말하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다, 볼 것도 없어요. 왜 그런 종목에 투자해요? 이왕이면 이익 나는 회사에 투자해야지, 굳이 적자 나는 회사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있는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플러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것은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주식에 꿈이 있는지. 꿈은 뭐냐면요,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는 주식들은 주가가 잘 떨어집니다. KT라는 회사는 매년 적자도 안 나고 이익을 내고 배당도 주는 회사였지만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금년 매출, 내년 매출, 내후년 매출이 거의 비슷해.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해. 그런 회사들은요, 주가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선택할 때는 선택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안전성 비율, 그 다음에 성장성 비율, 수익성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증권사 HTS에서 나와 있고요. 네이버 금융에서도 조회해 보면 각 종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정성 비율, 성장성 비율, 수익성 비율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대 지표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이 회사가 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 그러면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은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17%, 119, 104, 108. 부채 비율은 적을수록 좋겠죠. 부채 비율은 적을수록 좋아요. 빚의 비율이니까. 이런 것들은 150% 있으니까 이 회사는 세선 부도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성장성 비율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예요. 증가하면은 항상 플러스여야 돼요. 증가율이니까.
성장성 비율은 증가율이에요. 전부 다 증가율.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좋아요. 마이너스일 때 안 좋겠죠. 마이너스는 증가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확인해. 이렇게 빨간 것들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런 건 안 좋다는 소리죠.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은 있는데 뭐 성장성은 별로네. 안 좋네 오히려. 이런 종목은 굳이 내가 지금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익성은 뭐 매출총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최소한 이익이 예금이자보다는 커야겠죠. 예금이자가 예를 들어 2%라고 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2%도 안 나오고 1.5%다. 그러면 그 주식 굳이 투자할 필요 없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5% 이상, 10% 이상 이런 종목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선택해서 하든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종목을 하게 되든 반드시 증권사 HTS나 네이버금을 통해서 안전성 비율, 성장성 비율, 그 수익성 비율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이 많을수록 안 좋다. 나는 빨간색으로 나온 종목은 아예 하지 않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채비율을 어떻게 구하고 매출액 증가율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많으면은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그 회사에 보면은 그 자산 상태표라든지 아니면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그 재무제표라는 게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는 주식의 등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는 내가 살 집의 소유주가 누구고 또는 담보가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담보가 잡혀 있다면 얼만큼 잡혀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집 살 때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집 사시는 분은 없죠.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할 때는 주식 투자의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집을 사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집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그 회사의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은 특히 이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당기순이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어느 한 해만 볼 게 아니라 추이를 봐야 돼요. 장기 추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 4년 정도. 4년 정도 추이.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최근 4분기, 보통 최근 한 1년 정도 분기별로 매출, 영업이익이 또 조회할 수 있거든요. 여기 그 증권사 HTS나 네이버금 들어가면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액, 이익만 볼 게 아니라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전년에는 적자 났다. 금년에는 이익 났다. 전년에 또 그 다음에는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상 매출이 점점 자꾸 늘어나는 회사가 주가도 잘 가고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주가도 잘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이 주가가 잘 가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나기도 하지만 손해가 날 때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손실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해의 주가 그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 한 4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추이가 어떠냐. 매출액이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으면 오케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성장성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매출액이 어떻게 계산되냐, 영업이익이 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이가 점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으면 오케이. 줄어들고 있으면 노.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오케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나 이 종목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이익이 늘어난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내가 투자해야지 굳이 그런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회사 또는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뻔한 얘기지만 지켜지지 않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뭐냐? 이런 성공 투자 공식이라는 거죠. 성공 투자 공식. 어떤 거 있어요? 보통 성공 투자를 하려면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지켜요.
안 지켜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보는 사람의 대부분을 보면은 분산 투자 안 해요. 한 종목에 몰빵하다가 크게 깨져요. 또 분할 투자 안 합니다. 대부분. 한 종목 내가 1억 있으면 1억을 한꺼번에 탁 질러버리지 뭐 그것을 뭐 이게 1,000만 원씩 쪼개서 10번에 나눠서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분할 투자는 뭐 예를 들어서 열흘에 걸쳐서 10번 나눠서 투자하는 거 분할 투자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두고 10번 나눠서 투자하는 게 분할 투자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번 나눠서 투자하는 거 이거 분할 투자 아닙니다. 그냥 몰빵 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할 투자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깨지고요. 장기 투자 대부분 안 하죠. 장기 투자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깨지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전자에 어떤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1만 5천 원인데 3개월이 지날 때 5만 5천 원 됐어요. 2011년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3개월 만에 52% 깨졌어요. 우량주 대표 종목에 투자했는데. 그리고 S전기 투자했는데 10만 9천 원, 9,500원인데 3개월 만에 6만 원 돼가지고 45% 깨졌고요. 일단 K금융은 5만 4,300원에서 3개월 만에 4만 1,350원에 23% 깨졌어요.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엄청 깨졌죠. 엄청 깨졌어요.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N소프트 같은 경우는 4달 만에 29%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 종목에 하면 작살날 수도 있지만 세 종목에 다 투자했으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8% 정도밖에 안 돼요. 세 종목에 전부 다 각각 하나씩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 당시에 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18, 3달 동안에 18% 깨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네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했다면 8%밖에 안 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 정도는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사실은 물론 손실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분할 투자는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투자해 봤어요. 한꺼번에 몰빵 들이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L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11만 5천 원에 한 번, 세 달 후에 5만 5천 원에 한 번 샀더니 평균 단가가 8만 5,25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 달이 지나니까 아까는 꽤 많이 깨졌었는데 23% 좀 줄었죠. 그다음 S전기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로 손실이 줄었고요. K금융은 한 20% 정도. N소프트 같은 경우는 수익도 좀 줄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 분할 투자해서 다 나눠서 분할 투자도 하고 분산 투자도 했다 그러면은 손실률은 2%로 줄어든다. 마이너스 2%로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병행하면은 손실은 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시장 수익률은 그 당시에 마이너스 4%였는데 이 경우에 실제로 나의 포트폴리오, 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2%밖에 안 깨졌다. 이것은 다시 시장의 상승세로 바뀌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방법. 만약에 2011년 5월 13일 LG전자 11만 5천원에 샀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한 40% 수익이 났습니다. S전기 같은 경우는 한 75% 수익이 났고요. K금융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정도 좀 빠졌고요. N소프트 같은 경우는 20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다 분산 투자했다면 무려 128%나 수익이 난 거죠. 만약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54% 올랐거든요. 근데 요 네 개 종목을 다 한꺼번에 분산 투자해서 장기 투자한 경우에는 무려 128%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세 개를 다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L전자 같은 경우는 89%, S전기 같은 경우는 126%, K금융 같은 경우는 11%, N소프트 같은 경우는 165%. 그래서 전체 수익률이 132%.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커집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코스피 상승률보다 2배 정도 높은 그런 수익률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니까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네 종목만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면 다 이런 수익률이 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위험을 줄인 반면에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보다 코스피보다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할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했죠. 안전성, 그다음에 수익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HDS 보면 안전성의 부채 비율이 나와 있고 수익성과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 지표로서 영업이익률 증가율, 매출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3대 지표가 좋은 종목 중에서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은 제한하면서 수익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